이재명 사건으로 본 좌파 척결 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인도 똑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끼친 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람으로 유명하죠.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선거 위정 뭐 등등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정과 사범에 참 훌륭한 분이죠. 그의 부모는 경북 상주에서 태생해서 안동으로 피신 갔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어쩔 수 없이 야반 도주를 했죠. 근데 안동에서는 아마 이재명이 태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안동에서 그 부모들하고 다시 성남으로 갔습니다. 성남까지 왜 갔느냐? 그 안동에서 성남까지는 사실 뭔데? 지역도 완전히 다르고. 근데 이게 거기도 안동수도 주민들한테 피해만 입혔죠. 그러다 보니 그게 뭐 피신 갖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이는 그 이후에 뭐 머리가 좋으니까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도 하고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했는 은행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한 2년 전에 박근혜를 존경한다 그랬죠. 존경한다 하니까 그 다음날 뭐 이렇게 했냐면, 존경한다니까 정말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본인이 존경한다 하면 존경하는 거지, 존경하면 한다는데 또 다른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존경하면 존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 댐댐이가 어릴 때부터 못되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 동네 어른들이 다 욕했지 않습니까? 발 가져가지고 볼 가져가지고 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죠. 뭐 중학교 이 시점에서 그런 게 비난받다 보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죠. 가정도 가난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청소년 시절에 그런 잘못된 그런 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빼딱하게 됐죠. 그 빼딱한 게 좌파입니다. 이 빼딱하는 게 기본이 좌파의 특징이 그겁니다. 빼딱하다는 게. 그 생각 자체가 아주 편협되고 저돌적이고 하여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좌파들의 특징이. 그런데 요번에 가덕도에 비행장 방문하러 갔죠. 대양 전망대에서 피습을 당했는데, 이거를 봤어도 참 세상에서 시끄럽죠. 모든 지역 의료계를, 지방 의료계를 활성화시킨다 했다가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헬기를 무단으로 타고 서울까지 가면서 앞뒤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례한이죠. 무례한.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응? 그 사람에 대해서 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말을 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감을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개차반입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상말로 개차반이죠. 그래서 이 좌파의 어떤 과거에도 좌파가 있었지만, 좌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로는 김대중이가 대통령 할 때부터 노무현까지는 사실상 물밑에서 잠재되어 있었죠. 그때에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조국 사태 이후에는 오히려 돌출됐죠. 좌파의 행동 거지가 완전히 돌출됐습니다. 조국도 유명한 사람이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법학과 교수까지 했으니 상당히 훌륭한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수락하면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은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 가족의 입시 비리라든가 표창장 위조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불거지면서 사실은 가족이 몰락했죠. 그러면서 어떤 조국 사태가 어떻게 생각하면 잘 터졌죠. 조국 사태가 아니었더라면은 사실 좌파의
속성을 몰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참 좌파의 속성을 알아서 우리 국민들은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렇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도 그 생각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 30대의 그 무분별한 그 좌파에 동조하는 모습, 이것도 사실은 좀 타파돼야 됩니다. 요새 20, 30대 물어보니까 무조건 그 좌파가 좋다. 왜 좋냐? 뭐 이유도 없이 좋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나쁘며 왜 좋으며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사고에 어떤 생각이 없다. 어떤 그 전과 후와 그 과정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거를 읽어보고 그거를 평가를 해야 될 텐데 무분별하는 그 달콤한 말에 그 현혹되는 그런 그 모습, 20, 30대의 그 젊은이 다운 그 모습과 패기와 열정이 다 어디 가버렸나 이거죠. 20, 30대는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 패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젊은이 다운 거지. 어떻게 그 좌파의 그 잘못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 오히려 그걸 갖다가 막 동조하고 막 극구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안 됩니다. 앞으로 20, 30대가 20, 30대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 40, 50대, 60대까지 우리가 활발하게 살 때까지는 60대까지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의식이 안 바뀌냐 하면 바뀝니다. 의식 수준이 날로 바뀌어 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좌파에서 우파로 그 다음에 보수 쪽으로 흐른 것이 그 보편적인 일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60대 되면은 모든 것이 잘잘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내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거를 그 반복되지 않게 20, 30대에서는 그 냉철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새 정치는 개인의 삶에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농경 시대에는 농사만 짓던 시대에는 벼농사, 반농사만 조금 잘 지으면 됩니다. 그냥 먹고 사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고도화된 이 현 사회에서 그 농사 짓는 것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치, 그 산업화도 고도화되면서 정치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치는 우리의 개개인의 그 삶에 그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요새 단체 지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 복지 차원, 이런 문제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우리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허투루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기 때문에 정치가 누가 말을 하고 어떤 그 정치의 그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좌파의 특징은 아주 편파적입니다. 편협된 사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옳으면은 그게 옳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하면 그거를 침소 봉대식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과도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과도한 해석과 그 선동적인 문제. 선동에 아주 강합니다. 좌파는. 그 다음에 위장을 하거나 거짓 뉴스를 생산하고 선동하고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거짓 뉴스가 한 가지 들어오면 끝까지 물고 늘러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걸 심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의석은 국민들은 그걸 믿고 따라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민정책 아닙니까? 우민정책. 바보를 만든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게 우민정책입니다. 과거에 유럽이나 이런 데도 역사를 보면은 우민정책을 많이 썼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서 현혹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민정책입니다. 사실 김대중이 같은 사람, 노무현 같은 사람, 문재인 같은 사람, 결국은 좌파들이 뭐 했습니까? 우민정책을 쓰는 겁니까? 결론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알면은 좌파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다 압니다. 오늘은 그 어찌됐든지 좌파를 척결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좌파는 없어져야 할 그런 좀비나 다름없습니다. 좀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